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이도경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6학년도 한양대학교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선발 전형이 굉장히 간단했고, 그리고 전형 방법도 간단했어요. 그래서 매우 좀 단순한 학교였었는데, 2025학년도부터 이제 다수의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방법도 좀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2026학년도인 올해에도 소소한 이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전형 방법, 그 지원 자격,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등을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작년에 처음으로 교과 90%에 교과 정성이라고 하는 10%를 반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교과 정성이 들어온 이유가 2024학년도까지는 자연계열 학과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중 한 과목을 이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화생지2 중에서 한 과목을 이수한 친구들만 지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러한 지원 자격을 폐지를 하고,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도입이 되었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도 수학과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목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인문계열 학생들, 즉 내신이 굉장히 좋은 인문계열 학생들이 자연계열의 선호도가 높은, 그리고 취업에 굉장히 유리한 학과로 지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과 정성 10%를 작년부터 반영을 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은 재수생까지 가능하고요. 추천은 11%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3개 등급화 7등급으로 탐구는 한 과목 반영을 해서 올해와 작년과 올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이 약 59.9%, 60%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을 계산을 하실 때 최종 경쟁률이 10대 1이었다라고 한다면 실질 경쟁률은 6대 1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 반영 방법에서 상위권 대학들의 대부분은 사실 전교과를 반영을 해요. 그런데 한양대 교과 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주요 교과들을 반영하게 되고, 자, 석차 등급을 환산 점수로 변환시켜서 반영을 한다. 그래서 일부 학과들에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일부 학과들에서는 교과 그 50% 컷 자체가 70% 컷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학과들도 더러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과 성적 교과 그 환산 점수를 살펴보시게 되면, 자, 1등급은 100점을 부여를 하고요. 2등급은 96점, 3등급은 89점, 그리고 4등급은 77점으로 등급 간 극간차가 있어요. 1, 2등급은 4점 차고요. 2, 3등급은 7점, 그리고 3, 4등급은 12점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50%와 70% 컷의 어떤 수치가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교과 정성 10%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계열 적합성, 그리고 출결 상황 등에서 학교생활 성실도를 평가를 하게 돼요. 자, 2025학년도에는 모집 요강에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과목, 그리고 이수 단위 등을 중심으로 계열 적합성을 평가한다. 올해는 이수 과목과 이수 단위 등을 중심으로 계열 적합성을 평가한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이수 과목을 평가하는 이유는 인문계열 학생들의 자연계열 학과의 침공을 좀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고, 이수 단위 학점을 반영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교과목 이수합니다. 근데 일부 학생들 중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선택 과목이죠. 등급으로 표시된 일반 선택 과목을 최소화로 이수하고 진로 선택 과목을 다수 이수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교과 정성 10%로 인해서 합격권에서 불합격권, 그러니까 역전되는 비율은 약 1.54%, 거의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하게 성균관대학교도 20%를 반영을 하고 있고, 경희대학교도 반영을 해요. 역시나 성균관대, 경희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어떤 그 합격과 불합격이 역전되는 그런 비율은 굉장히 미미하다,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 과목, 그리고 이수 단위 수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과 전형 입시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4학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입시 결과를 보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올해 원서를 쓰시는 분들께서는 2025학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선발 인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발 인원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한양 인터칼리지, 그리고 의류학과, 그리고 실내 건축 디자인학과, 인문자연 공통이라고 일컫는 이 학과들은 59명으로 동일하고요. 인문계열은 117명, 그리고 자연계열은 작년에 157명에서 올해 165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래서 선발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경쟁률을 볼 건데, 자, 경쟁률이 작년에 대폭발을 했습니다. 자, 폭발했던 이유가 수능 최저가 없었던 학교가 수능 최저가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선발 인원, 그 모집 단위의 선발 인원이 한 자릿수로 굉장히 소수 학과들이 많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펑크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사실 작년 한양대 교과 전형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한양대 어떤 학과에서는 예상치를 벗어나는,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입시 결과를 보이는 학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2024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거의 2024학년도 거의 다 한 자릿수였었는데 작년에는 거의 다 10대 1은 다 넘어갔던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었고, 실제 대학교에서 발표한 지원자의 분포들을 보시게 되면 3등급 그리고 4등급 대 학생도 굉장히 다수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제가 충원율을 보러 갈 건데, 충원율을 인문계열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2024학년도에 약 359%, 그리고 작년에는 242%로 많이 낮아졌어요. 자연계열 역시나 246%에서 202%로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 이유는 2024학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한양대 교과 전형을 합격할 수 있는 친구들은 1점 극초반대예요. 1.1부터 1.2, 1.3등급 이내에서 대부분을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러한 친구들은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충분히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었는데, 작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생기면서 대부분의 학과들에서 내신 등급이 1.5등급 정도에서 형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연대나 고대 교과 전형으로 중복 합격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 이제 눌러앉은 친구들이 좀 덜어 있었다. 그래서 충원율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한양대학교가 선발 방법을 바꾸면서 어딘가는 펑크로 의심되는 학과들이 좀 덜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연계열에서는 사실 보이진 않고요. 인문계열에서 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인문계열부터 입시 결과를 살펴보시게 되면, 자, 한양 인터칼리지를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학생부 평균은 1.45등급, 그리고 50% 컷은 1.47, 그리고 70%는 1.53등급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그런 수치 결과값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문계열 학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지금 도고동문학과죠. 지금 평균값이 2.01, 그리고 50%, 70%가 2.0등급이고요. 사학과도 평균이 2.16등급으로 해서 좀 한양대학교라고 생각하기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낮은 입시 결과들을 보여줬고, 제가 펑크로 의심되는 학과가 지금 정치외교학과예요. 자, 정치외교학과가 작년에 4명을 선발했는데 50% 컷이 1.65등급, 즉 2등의 성적이 1.65등급이란 얘기가 되고, 70% 3등이 1.65등급이에요. 근데 평균값이 1.8등급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등으로 합격한 학생이 1.5등급이라고 한다면 4등으로 합격한 학생은 2.4등급이 돼야 돼요. 그리고 1등 학생이 1.6등급이면 4등 학생은 2.3등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 학과는 조금 펑크가 좀 의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려와서 지금 정책학과를 보시게 되면 50% 컷이 1.68등급인데 70% 컷은 1.64등급이에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한양대학교는 교과 등급 간의 환산 점수의 격차가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학생들 중에서 3등급 혹은 4등급이 껴있을 경우에는 좀 낮은 환산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역전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학과가 지금 정책학과, 그리고 교육공학과,
그리고 경영학부도 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문계열 전체로 봤을 때 지금 평균값이 대략적으로 높은 곳은 뭐 1.5등급 이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1.6, 1.7, 1.8, 뭐 1.9로 보여지는 학과들도 있어요. 예상치보다 생각보다 조금 낮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균관대나 뭐 서강대학교랑 비교했을 때 한 1.5에서 1.7등급 이내에서 대부분 학과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일부 학과들에서 좀 낮은 등급을 보여줬다. 올해 원서를 쓰시는 분들께서는 작년의 결과값만을 가지고 판단했을 경우는 좀 원치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인문계열은 올해는 조금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자연계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 역시나 건축학부 그리고 수학교육과를 보시게 되면 50% 컷이 70% 컷보다 더 낮은 점수를 보여지고 있죠. 근데 실제 환산 점수를 따져보시게 되면 환산 점수는 당연히 50% 컷이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자연계열은 인문계열과 다르게 전반적으로 입시 결과가 고르게 이쁘게 잘 나타났다고 보여져요. 대체적으로 1.5등급 내외 정도에서 합격권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예상했던 그런 값들을 보여줬고 뭐 자연계열은 뭐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입결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한양대학교하고 비슷한 라인의 학교죠. 서강대학교, 성균관대 교과 전형을 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세 개 대학들은 사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비슷한 라인의 대학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선발 방법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찾아보고 학생 여러분께 분명히 유리한 대학도 있고 불리한 대학도 있습니다. 그걸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자, 먼저 서강대학교입니다. 자, 서강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한양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가 세계 등급 앞 6등급 혹은 7등급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서강대는 세계 영역 3등급, 즉 3등급 3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입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어놓고 있다. 그리고 내신도 정성을 반영하지 않고 교과 100%로 반영을 합니다. 자, 서강대학교의 또 하나 특징은 한 점수로 산출하는 과정에서 등급을 점수로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냥 학생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1.6, 1.7등급으로 계산해서 서강대학교 입시 결과와 비교해 보셔도 괜찮다. 환산 점수 굳이 계산해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다 보니까 이 세 개 대학교 중에서 가장 좀 높은 입시 결과를 좀 보여주는 그런 대학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둘 다 공통적으로 교과 정성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한양대학교는 10%, 그리고 성균관대는 20%.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당락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영향을 가지진 않는다. 이수 과목 정도로 확인해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비슷합니다. 성균관대학교가 3합 6 혹은 7인데 3합 6을 요구하는 학과들이 이제 자율전공, 그리고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소프트웨어 등 학생들의 선호도가 좀 높은 학과들에서 3합 6을 좀 상대적으로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 자, 이 두 대학의 가장 큰 차이는 반영 교과 차이예요. 한양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주요 교과를 반영하는 반면 성균관대학교는 전 교과를 모두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 중에서는 성균관대학교는 좀 위험한데 한양대학교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학은 반드시 환산 점수를 계산해 보셔야 되고 두 대학 모두 등급 간 급간차가 있는 학교예요. 환산 점수 과정에서. 그래서 반드시 어떤 대학이 유리한지를 살펴보시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에 그 한양대는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3개의 전형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중복 지원이 불가했었는데 올해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생에 따라서는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을 모두 다 지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천형의 경우는 당연히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1%까지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류형과 면접형은 지원 자격이 별도로 없고요. 전형 방법은 추천과 서류형은 서류 100%,
그리고 면접형은 1단계에서 7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70%, 면접 30%를 반영을 합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추천형만 있고요. 세기합 7등급의 탐구 하나, 대신 의예과는 세기합 4등급의 탐구 2과목 평균이에요. 작년에는 탐구 1과목을 반영했었는데 의예과가 올해는 2개로 약간 높아진 거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추천형의 경쟁률이 무려 31.6%였어요. 서류형이 지금 18.9%, 약 20대 1 정도였는데 작년에 굉장히 추천형이 높은 경쟁률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게 역시나 똑같아요. 새롭게 전형이 생겼고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까지 걸려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내신이나 혹은 학교생활 기록부의 경쟁력이 낮은 친구라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었다면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졌다.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입결을 보시게 되면 사실 추천형과 서류형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 추천형에서도 다수의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도 있겠지만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도 제법 많이 좀 합격을 했다라고 좀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천형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182명을 선발했는데 올해 199명을 선발해요. 17명이 늘어났다는 건데 일반 학과에서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즉 의예과에서 작년에 25명 선발하던 것을 올해 추천형으로 40명, 즉 15명이나 증원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전자공학과죠. 전자공학과가 8명에서 지금 10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나머지 학과는 작년과 동일한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일반 학과들의 인원 변동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서류형이 작년에 684명에서 올해 621명으로 많이 줄고 그 인원들이 면접형으로 거의 다 넘어갑니다. 자, 작년에는 면접형으로 선발했던 학과가 사범대학교만 선발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인문계열 학과들은 동일하게 다 서류형으로만 선발하고 있는데 자연계열 중에서 융합전자,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기,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신소재, 화학공학, 기계공학 등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공과대학들의 인원들을 지금 면접형으로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시게 되면 서류형으로 13명, 그리고 면접형으로 13명 나눠서 선발을 하게 되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융합전자공학이나 그리고 미래자동차공학, 데이터 사이언스는 첨단 관련 학과들이죠. 이 학과들은 그 정원 자체를 증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더 늘어났죠. 근데 다른 학과들은 다 줄었어요. 공대 중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학생들이 선택을 할 때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양대학교를 정말로 좋아하거나 꼭 이 학교를 가야만 하는 친구들은 서류형, 면접형을 다 쓸 수 있어요. 추천형까지도.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양대학교에 2장 혹은 3장의 카드를 쓰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6장밖에 쓸 수 없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를 한양대에 쓴다? 사실 요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느 한 전형을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대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자, 면접형에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 아셔야 될 것은 한양대학교 면접형이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보험용으로 원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전형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당연히 경쟁률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경쟁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친구들은 사실 수시 납치가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한양대 면접형의 경우는 내가 1단계를 통과하더라도 수능을 잘 봤을 경우에는 면접을 안 보러 가면 돼요. 즉 보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경쟁률이 높을 것 같다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자, 1단계에서 7배수를 선발하고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수능을 보고 내가 수능 성적이 굉장히 한양대 이상을 갈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면접에 응시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 합격도 발생한다고 하면 실질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고, 작년에 성균관대 자율전공이 5배수를 선발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면접을 수능 이후에 실질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 1단계를 통과한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사실 합격할 수 있었다. 즉 실질 경쟁률이 1대1에 가까웠었거든요. 아마 한양대학교는 7배수기 때문에 1대1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1단계를 통과한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면접은 사범대학교에서는 지금 인적성 면접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한양인터칼리지 그리고 나머지 자연계열에서는 재시문 면접을 실시를 해요.
이 재시문 면접의 출제 범위가 과학 교과의 경우는 물화생 1, 2가 포함이 돼요. 수학은 당연히 미적, 확통, 기하가 포함이 되고,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7월 이후에 지금 모의 문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상했을 때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나 혹은 성균관대 과학인재처럼 좀 수준 높은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 두 학교는 정말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즉 논술고사의 말하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한양대학교에서 실시하게 될 이 재시문 면접은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평에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재시문을 읽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뭐 교과의 높은 수준의 교과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재시문을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내고 논리적인 답변을 구성하면 되는 그런 면접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경우는 입학처에서는 합격생 평균값을 발표를 했어요. 그 한양대학교의 일반고학생의 합격비율은 약 50% 정도,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의 비율은 약 50% 정도가 돼요. 그렇다 보니 단순 평균값으로는 숫자의 왜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평균값이 아니고 대학 어디가에 있는 50%와 70% 컷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평균값이 아닌 50%, 70% 값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저는 1.7등급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요. 근데 물론 이건 학과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인문과학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인문과학을 보시게 되면 국어 국문, 그리고 중어 중문, 그리고 독어 동문을 보시게 되면 50% 컷도 거의 다 3점대 중반이에요. 초중반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일반고 학생들이 거의 다 합격하기 좀 어려웠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 상위 10개 대학교의 어문계열 학과들은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인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있는 국제학부도 비슷하죠. 50% 컷이 3.41등급. 일반고라고 보기 좀 어려운 그런 점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에 반해서 사회과학계열로 가시게 되면 정치외교 1.82, 그리고 사회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들 다 1.7등급 내외에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즉, 여기는 일반고 학생들도 충분히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범계열로 넘어오시게 되면 교육공학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50% 컷이 1.6, 1.7등급 정도 형성이 돼요.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교육과는 70% 컷도 거의 비슷하죠. 이게 면접을 수능 이후에 실시하다 보니까 실제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친구들도 제법 많이 있었고, 추가 합격까지 고려했을 때 거의 1대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여줬던 사범대학교예요. 그래서 사실 50%와 70% 컷이 거의 다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했던 점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경계열로 넘어오시게 되면 학과별로 좀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상경계열은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함을 가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수학 교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전공들이고, 그리고 경제 과목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 일반고 학생 중에서도 수학 그리고 경제 관련 교과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이 다수 합격을 하는 그런 전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1.7등급 정도에서 일반고 학생들은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자, 생활과학대학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의류학과, 실내건축 디자인, 식품 영양이 있는데, 자, 먼저 의류나 실내건축 디자인 약간 매니아층이 있어요. 정말 이 전공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찾아가는 그런 전공이다 보니 내신 성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비교과의 영향이 좀 있는 큰 좀 그런 전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 자연계열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자, 공대 자연계열은 가장 먼저 따져보셔야 될 건 이수 과목이에요. 이수 과목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한 학과들에 맞는 과목을 충분히 이수했는지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일반고 학생은 1.7에서 1.9등급 정도에서 합격권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수학과 과학 교과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아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수학과 과학은 거의 다 1등급 혹은 한두 개 정도가 2등급인 그런 상황에서 전체 등급이 한 1.7 정도가 되면 경쟁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예과의 경우는 추천형과 서류형의 입시 결과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추천형의 50%과 1.31, 그리고 서류형의 1.39, 그리고 70% 컷은 1.51등급으로 동일했어요. 자, 아까 제가 서두에서
그 의과대학의 서류형 인원을 추천형으로 많이 넘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 선발 인원은 이 2025학년도 입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학교에서 배정을 해요. 근데 어째 결과론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학교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1점 초반대에서 합격권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실제 장르를 합격했던 학생들의 좀 성적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1.7등급 정도가 일반고 학생 기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추천형과 서류형의 사실 큰 차이를 좀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능체제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은 추천형으로 가셔도 되고, 수능체제가 좀 불안한 친구들은 서류형이나 좀 면접형으로 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자연과학 계열에 합격했던 학생입니다. 서류형으로 합격을 했고요. 자, 전체 교과 성적을 보시게 되면 국수연과 기준으로 1.4등급대, 그리고 수학이 굉장히 우수한 성적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수학 교과의 원점수를 보시게 되면 지금 등급은 거의 다 1등급이고 원점수 역시나 95점 내외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과학교과 살펴보시게 되면 화학교과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고급 화학까지 이수했던 학생입니다. 대략 어떤 학과를 합격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어떤 등급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러합니다. 서성한 라인 자체는 교과나 종합 전형 일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기준으로는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입시 결과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경계열 합격했던 학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서류형이었고요. 국수 영사 기준으로 1.7등급대, 그리고 수학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1.6등급, 그리고 영어도 상대적으로 1.4등급대로 우수한 성적을 보여줬어요. 자, 상경계열은 제가 수학교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경제수학 이수한 부분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거고, 수학교과 역시나 원점수가 다 90점을 넘는, 그리고 거의 등급도 1등급 아닌 2등급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그리고 사회교과는 다른 교과 성적은 우수해요. 정치화법,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다 괜찮은데 경제가 좀 아쉽긴 합니다. 지금 3등급이긴 한데 지금 이수자 수가 20명 이하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등급은 크게 의미가 없었고 원점수를 좀 중요하게 평가했을 건데 원점수가 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교과 성적이 좀 우수하다 보니까 상경계열 합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또 다른 상경, 공과대학에 속해 있지만 대학에서는 상경계열로 분류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학과입니다. 자, 국수연과 기준으로 1.7등급대, 그리고 수학이 마찬가지로 1.5등급대로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죠. 자, 수학교과 성적을 보시게 되면 다 원점수가 90점을 넘어가는, 그리고 1, 2등급을 받았던 친구고, 자, 사회와 과학교과가 좀 특이해요. 이 친구의 경우는. 지금 자연계열 학생이 맞거든요. 근데 경제와 윤리와 사상을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 과목도 96점을 넘어서는, 그리고 등급도 2등급을 받는 좋은 성적을 받았고, 사실 이 친구의 경우는 학과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정보 시스템이라는 학과 자체가 공과대학에 속해 있지만 어느 정도 상경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학과이거든요. 그래서 학과 선택을 굉장히 잘해서 합격한 친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상경 계열로 이번 추천형으로 합격한 학생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수영사 기준으로 1.7등급대이고요. 수학교과가 좀 아쉽긴 합니다. 2점대 초반이고, 사회교과는 상대적으로 1.6등급대로 우수한 학생이에요. 자, 수학교과를 보시면 1학년 때 수학이 사실 3등급을 좀 미흡했고, 자, 2학년 때부터는 1등급 혹은 2등급 정도로 성적 관리를 좀 잘한 친구, 원점수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경제 수학을 지금 이수한 친구고, 자,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교과에 있어요. 사회교과에서 등급으로 표시되는 과목을 무려 7개나 이수를 합니다. 한국지리부터 윤리와 사상까지. 일반적으로 사회교과를 많이 이수한 친구들도 6개 혹은 5개 정도로 이수하는데, 이 친구는 7개라고 한다면 거의 모든 교과를, 지금 사회교과를 다 이수한 친구죠. 그렇다 보니 사실 위에 보여지는 이 1.6등급이 결코 못하는 등급이 아닙니다. 그것도 1학년 통합사회가 낮았을 뿐 나머지 사회교과는 모두 다 1등급 아니면 2등급을 받았고, 국제경제까지, 그리고 경제 과목도 이수한 친구 역시나 추천형으로 최초와 합격했던 사례가 돼요. 자, 정리를 해보게 되면 다 일반고 사례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1.7등급 정도로 기준을 삼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수 과목, 그리고 그 해당 전공에서
좀 더 중요한 그런 교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이 일반고에서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쭉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는 2026학년도 지원 시에 자연계열은 작년의 입시 결과 그대로 보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인문계열은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교과 정성 10%는 당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수 과목과 이수 단위 정도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 추천, 서류, 면접형이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고 학생들 기준으로는 1.7등급 추천이나 서류나 면접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1.7등급 정도를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됐고, 중복 지원이 가능하긴 하지만 내가 정말 하향대가 좋은 학생이라고 한다면 2장, 3장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중에서 본인이 가장 유리한 전형 그리고 강점이 있는 전형을 택하시고 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